저는 그렇게 10배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그 대신에 손절이든 뭐든 각자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당 지금 현재 뭐 얼마 하는지 방송 중이라서 못 봤는데, 한다면 시총이 되거든요. 근데 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아까 그 레이저텍에 대해서 레이저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EUV 공정에서 플라즈마 기술의 활용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도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ALD가 지금 현재 꿈의 기술이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EUV 공정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플라즈마 ALD가 PEALD라고 합니다. PEALD. 그러니까 PEALD를 이렇게 보면 플라즈마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핵융합,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흔히 폭탄 이런 뭐 연구를 하는, 그렇게 이제 비약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소를 융합하면요, 그냥 바닷물을 원료로 아무 폐기물이 없이 이렇게 에너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인공태양을 띄웠는데, 인공태양이 플라즈마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낸 온도가 1억 도를 3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술을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에서 2021년에 실현을 했습니다. 최초로요? 네. 근데 그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하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국책과제로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절삭, 뭐 다이싱 이런 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초방막 반도체 웨이퍼의 비접촉식 표면 연마 및 절단 기술 개발이라고 해갖고 50억을 지원받아갖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이것을 개발했는데, 주로 뭐냐면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공동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특허가 4건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면 ST라는 기업입니다. ST 거래량을 보면은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EUV 종목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게 이제 개발 과제가 5년 과제로 끝났는데, 2020년도부터 2가지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절단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여기에서 보면은 뭐냐면 방막, 반도체 웨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식각을 하는데, 식각 공정이 보통 반도체 공정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각 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마스크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식각을 하게 되면 부정확해지고 오차가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 안 하고 바로 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밀하고, 그리고 깊이 이렇게 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도 말까지 해서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이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닉스라는 장애 기업인데, 거기서 팜촉 레이저인가 하고, 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원을 장애 기업 QMC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주관사는 ST가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EUV 공정에서 거의 뭐 세계 최첨단 그러니까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모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테스트까지 했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만드냐면 아까 이야기한 EUV 공정에서 정말 최첨단 공정인 PEALD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이엔드 쪽 ALD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라고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에서 수입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PEALD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플라즈마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래서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드는 PEALD는 아마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1억도를 갖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정부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층 정부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원자층 증착을 해서 장비에서 이제 이것을 원자층 증착을 할 거 아닙니까? 원자층 방막 증착을 하는데 이 방막 증착이 잘 됐냐 안 됐느냐는 어디에서 다 시험 테스트를 하냐면 미국의 달라스 대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여기에 이제 국책과제로 예산액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까지 52억을 이렇게 수령을 했고 올해 1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이 장비가 개발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담당자한테 의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이K PEALD 장비 부분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돼 있어요. 하이K ALD 단일막, 복합막, 다성계 유전막 증착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은 장비는 뭐냐면 ALD 퍼니스라는 게 있는데 ALD를 방막 증착을 하기 전에 웨이퍼를 갖다 적당한 온도로 이렇게 온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ALD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기존 ALD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ALD로 그냥 증착을 하면. 그런데 이게 PEALD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ALD를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ALD 퍼니스라고 ALD를 방막 증착하기 전에 웨이퍼 온도를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장비만 이렇게 R&D 해갖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T의 차트를 보면 역배열인 거예요? 역배열에서 조금 올라왔죠. 근데 반도체 종목이 그 정도 안 올라온 종목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이.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회사 대표이사가 지분을 굉장히 늘켰던 가격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가 수준이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럼 10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배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그 대신에 손절이든 뭐든 각자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당 지금 현재 얼마 하는지 방송 중이라서 못 봤는데 한다면 시총이 되거든요. 근데 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은 시총이 얼마 정도 돼요? 1,800억, 2,000억 사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왔는데 EUV 공정이 아까 한 종목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면 HPSP가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합니다.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그러니까 이온 주입을 하는데 삼성에서 옛날에 인텔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수주를 했어요. 첨단 반도체를. 근데 이온 주입을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 부산 쪽에 어떤 교수가 이게 수소로 이온 주입하는 무슨 장비를 만들어 갖고 하다 안 되니까 풍산에다 팔았어요. 근데 풍산에 이제 팔아놓고 이게 삼성에서도 이온 주입이 안 되니까 그 장비를 갖고 와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이 사실 난 그 HPSP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압 있잖아요. 수소를 고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분명히 폭발해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또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양쪽 주장이 어디가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HPSP 주장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웨이퍼가 좀 변형이 된다. 또 그런데 ST는 또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오징어를 꾼다고 했을 때 낮은 온도에 있다는 오징어를 높게 놔둬야 되고 높은 온도에는 금방 넣었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워진기는 똑같은데 좀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제 수소하고 중수소를 이용해 갖고 웨이퍼 표면에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수소 기술과 고도의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ST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부터 태생적으로 온도를 조절해 갖고 뭐 디스플레이 뭐 라미네이팅 해 갖고 오븐을 만들고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제어하는 데는 계열사로 아주 최첨단 연구소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온도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이맵터가 AEM 방식의 수전에,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세계 1위인데 거기에서 ST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수전의 장비는 다 ST에서 만들고 그 대신에 핵심 부분의 기술인 스택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만 독일에서 갖고 오는데 그 스택 부분은 국책과제로 전남대학교 주관으로 ST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 개발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ST는 그런 것 때문에도 수소 기술에 관한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온도 기술에 관한 하는 최고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쪽을 거의 다 점령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HPSP에는 수소가 400도에서 25기압에서 작업을 하고 ST는 800도 30기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ST에서 어떻게 만들든 간에 HPSP의 특허 침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사에서 먼저 특허 침해 요지가 있는가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테스트를 하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생산 라인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3분기 말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특허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냐면 HPSP는 400도에서 25기압에서 수율이 93%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것은 ST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800도에서 30기압에서 자기들은 거의 100% 정도의 수율을 나타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장비로 특허를 뛰어넘어 버리기 위해서 특허 출연을 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허가 등록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UV 공정에 대해서는 뭐 정말 뛰어난 장비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개발도 안 한 데가 너무 많고 이렇게 4년씩 5년씩 이렇게 9년씩 지금 현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좀 특이한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네오콘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온습도를 조절을 해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그런데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는 습도가 약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9%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더 낮춘 데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질소를 사용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인체에 엄청 해롭고 또 엄청 고가랍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온습도를 제어하니까 비용 자체가 엄청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객사에 이 비메모리 부분에 테스트가 끝나갖고 일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고객사 자체가 비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메모리 부분을 엄청나게 랜드프레시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테스트라는 말을 안 쓰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검토가 끝나면 그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독점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올해는 흑자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너무 적자가 크다 보니까 뭐 흑자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이 있고 저 또한 아직 뚜렷한 계약 공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업, 적자인 기업에도 그런 미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적자만 보면 안 되고요. 적자가 대규모로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회사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회사가 망하려면 부동산부터 팔아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려면 부동산이 없어요. 다 팔아먹고. 근데 이 기업은 장부가액이 거의 1,000억이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네. 그리고 그 은행 대출을 보면 재무제표로 가서 주석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는데 은행 대출이 다 시설 투자 용도다 보니까 굉장히 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만약 그 시간 막 망하려면 사채를 갖다 끄집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은행 대출이 이자율이 엄청 낮은 대출을 쓰고 있고 또 부동산이 장부가액으로 한 1,000억 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15,000평에다가 있잖아요. 지상만 한 5층, 7층이 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사옥과 이런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지 어떤지 몰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고객사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작년도에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S파워 테크닉스를 고객사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이게 막 희한한 장비를 막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것을 저기다 헐값은 모르겠지만 저거는 너무 낮은 가격에 넘겼는데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넘기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S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워낙에 또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오래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회사의 특허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등록해 놓은 것과 특허 난 것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특허청에 가서 클릭을 하면 170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도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그 상장 폐지를 5번 당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상폐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은 거죠.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왜 대주주가 주식을 삽니까? 임원이 왜 주식을 삽니까? 한 주라도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또 이네터가 왜 지분 투자를 합니까? 독일의 세계 1위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있고 뭐 수두룩하니 좋은 회사 많은데 왜 해필이면 코스닥에 와갖고 이름도 빛도 없는 회사에다 지분을 투자합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이 1,000억 정도 있으면 망하겠습니까? 대략 적자는 혹시 얼마 정도 나는 거죠? 작년도는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한 160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적자는 얼마 안 났어요. 영업 적자가 그렇지. 왜냐면 작년도에 아까 S파워 테크닉스를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자를 메꿨기 때문에 순이익 면에서는 적자가 얼마 안 났어요. 근데 영업 적자가 작년 1년에 한번 털어버리고 올해는 좋게 만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완화를 떠나서
이 EUV 공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굴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없어. 누가 아니 국가에서 있잖아요. 한 가지 일례로 한번 봐보실까요? 넥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군사위성에서 찍는 사진기 기술이거든요. 사진 찍는 기술. 그것을 보통 사진 기술로 무엇을 합니까? 머신 버전이라고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머신 버전 회사들은 다 카메라 모듈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쓰는 대부분 카메라 모듈 그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머신 버전을 하는데 넥스트는 군사위성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시가총액이 6천억인가 그러면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의 기술은 도대체 두 군데로 그 기술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 진짜 이 보유 기술 자체가 몇 손가락 안에 없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핵폭탄인데 수소폭탄인데 이걸 반도체 그 최첨단 장비를 개발을 하니까 이것이 9년 동안 계속해서 장비 개발을 하면서 특허도 내고 하고 있지 이 기술이 과연 누구한테 가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즐겁게 감당을 하고 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사고 있고 또 땅도 많고 또 망하는 회사는 이자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자가 다 뭐 그냥 뭐 기업은행에서 시설 투자하는 비용 수준의 이자로 대출금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올해는 흑자대는 한다고 진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적자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종목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정말 그 코스닥의 바이오 회사가 있잖아요. 적자 회사가 갑자기 FDA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만약 돈 누구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 망하겠습니까?